자, 오늘의 교차 1경주가 되겠습니다. 구경 1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경주고요. 전체 10마피 출전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좀 혼전 구도의 편성입니다. 마필들이 능력이 좀 있어 보이는 마필들은 단점을 좀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능력의 우열이 그렇게 판가름 나지 않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1번마 판타스틱 매직, 3번마 빅토리9, 4번마 영광의 파워, 5번마 크라우드 윙, 6번마 소리태풍, 그리고 9번마 윈드 크로스까지 한 대여섯 마필이 좀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경주를 이제 주도할 수 있는 마필도 솔직히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치열한 난타전이 좀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난타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근성 있는 선행 마필이 뭐냐, 이거를 찾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4번마 영광의 파워, 이 마필은 솔직히 말하면 현군에 있을 마필은 아닙니다. 이 마필은 그 장래 기대치도 좀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1년을 그냥 통째로 날려먹었죠. 그리고 지금 63주 만에 복귀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같이 싸웠던 마필이 가디스문, 뭐 도미네이션, 뭐 이런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장기 휴양이라는 부담이 상당히 크죠. 여기에 주행심사 모습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기 때문에 이 마필을 솔직히 강하게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약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마필의 사이즈로 봐서는 여기 나온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1년 넘게 휴양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과연 경주 감각이 어떨까,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경주에 또 하나의 인기마죠. 5번마 크라우드 원. 문세영 기수가 지금 3주째 부산에 계속 있는데 이 마필을 지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최은경 기수가 주로 타던 마필인데 지금 최은경 기수가 골든브룸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인기마가 되기는 할 텐데요. 저는 뭐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2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들을 그렇게 강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아주 능력이 있는 마필이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글쎄요, 이번에 이 5번 마크라우드 원이 이 편성이 지금 만만치 않은 편성이거든요. 그랬을 때 솔직히 전개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앞선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에서 따라갈 수도 없고 오로지 믿을 거라고는 이제 문세영 기수의 기승술이죠. 아마도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 후에 마지막 좀 한 발을 노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과연 2주 만에 출전이 어떨 것이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6번마 소리태풍은 역시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또 인기마가 될 겁니다. 이 마필이 계속해서 뭐 김태형 기수, 권호찬 기수, 서강주 기수, 전진구 기수, 뭐 이런 기수들이 타던 마필인데 이제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담 중량도 올라갔고요. 근데 이 소리태풍도 크라우드 원이랑 좀 비슷한 습성의 마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가는 마필도 아니고 선의권에서 따라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인데 8번을 나와서 준우승 한 번 한 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강하게 볼 수는 없고요. 이번 경주 이제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말이 1번마 판타스틱 매직, 그리고 3번마 빅토리9입니다. 이 1번하고 3번이 선행을 딱 나가는 순간에 저는 5번하고 6번이 자리 잡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이 뒤를 따라 붙을 수 있는 말이 4번마 영광의 파워인데 과연 적응이 가능할까? 이 부분을 좀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4번마 영광의 파워와 1번마 판타스틱 매직, 이 두 마필이 지금 사조 임금만 마방에서 지금 동시에 출격을 시키고 있는데 주행심사 아니고 조교시의 모습은 영광의 파워가 조금은 좀 앞선 듯 보이기는 하는데 경주 전개의 조건은 저는 1번마 판타스틱 매직이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번마 판타스틱 매직이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행을 만약에 가면 조인공 기수 아마
그 안쪽 주로만 고집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한 바퀴를 그냥 일순할 수도 있는 그런 전개로 보여지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하는 말은 9번마 윈드크로스입니다. 자, 이 마필은 상당히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이 기복이라는 게 순위에서 기복을 보일 수도 있고요. 컨디션에서 기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마필은 약간 컨디션에서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마필의 컨디션이 좋으면 추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닥에서 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에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 그러면 앞선의 마필들을 좀 보내놓고 초반에 경합 없이 외선에서 그냥 따라만 간다면 마지막 끝걸음은 분명히 살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 송경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볼 수 있느냐라는 점은 있지만 그래도 송경윤 기수가 계속해서 기승을 해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징을 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윈드크로스가 외곽에서 마지막에 날라오는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 이 마필은 이제 출주 주기가 좀 정상적인 주기는 아닙니다. 출주 주기가 왔다 갔다 하는 마필인데 지금 오랜만에 5주 비교적 정상적인 주기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고 편성이 약한 편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상대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번마 윈드크로스 전개로 봤을 때 좀 가장 유리한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 저는 1번마 판타스틱 매직, 3번마 빅토리9, 4번마 영광의 파워, 그리고 9번마 윈드크로스까지 이렇게 4마필을 추천하는 경주고요.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될 5번마 크라우드원이나 6번마 소리태풍, 저는 이 두 마필 전개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인기마를 좀 제외하고 가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배팅도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배당의 메리트를 좀 보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4마필 중에서 앞선을 나갈 수 있다면 1번마 판타스틱 매직이 가장 좋은 전개가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앞선이 뭉쳐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9번마 윈드크로스의 전개가 가장 좋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산 2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경주거리입니다.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번 경주도 혼전 구도입니다. 강력하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출마가 있는 경주는 아니고요. 마필들의 능력이 좀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기마들의 능력이 좀 엇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기마들이 좀 질주 습성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좀 혼존 구도가 될 수도 있고 의외의 결과도 좀 나올 수 있는 마필인데 그런 편성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그냥 장내 기대치 그리고 마필의 질주 습성에 따른 전개 유불리 이거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선행을 갈 수 있는 말 6번마 아마 선셋 멜로디가 선행 경합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한 5번 스텔로나 그리고 외곽에 있는 10번 상임여왕 이렇게 세 마필이 선행 경합을 좀 할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경주고요. 저는 이 선에서 경주가 마무리될 가망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5번마 스텔로나는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승분한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좀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페로비치 기수가 최근에 좀 상태가 안 좋다가 지난주부터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선행 선입형 마필을 가지고 앞에 붙여놓은 후에 마지막에 버티는 힘은 상당히 좋은 기승을 좀 보이는 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아마 앞선에서 좀 경합은 하기는 할 텐데 무리한 경합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6번마 선셋 멜로디는 이 장내 기대치를 상당히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승군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 경주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선행 승부를 한다면 분명히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끝걸음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직전에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마필이 지금 승군한 이후에 계속 바닥권, 그러니까 인기 마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바닥권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직전 경주에 2번 게이트 2점으로 좀 앞에 나온 이후에 마지막 끈끈하게 좀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저는 여기 나온 마필들 중에서 장래 발전 기대치로 본다면 이 6번마 선셋 멜로디가 어느 정도 상위군까지는 좀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마필이고요. 자, 10번마 상임여왕은 데뷔전에서 3착을 차지했죠. 근데 이때 같이 뛰었던 마필이 퀸스타, 알파 송담, 퀄리티 퀸, 은성령 이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데뷔전 편성이 상당히 좀 강했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3착으로 선전을 했는데 그 다음 경주 서소은 기수가 기승을 하고 닥터콘 순위를 이기고 이제 1착을 차지하면서 승군을 했습니다. 직전에 이제 그 승군전에서 최고 인기마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이 마필이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었거든요. 편성이 이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어이없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아마 두 번의 실수는 서수흥 기수가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 이렇게 스타트가 딱 되고 나면요. 자, 1번 게이트에 있는 팀 스카이도 어느 정도 앞선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5번 스텔루나나 6번 선셋 멜로디가 강하게 앞으로 붙이겠죠. 그리고 10번 상임여왕이 아마 선입권에서 붙게 될 텐데 저는 이 전개가 상임여왕한테는 최고의 전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임여왕을 가지고 서수흥 기수가 만약에 초반에 서두르는 전개를 한다 그러면 이 앞선에 있는 마필들이 다 초반에 힘 한 배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에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직선주로에서 이 10번마 상임여왕이나 6번마 선셋 멜로디, 5번마 스텔루나 이 세 마필이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는데 차라리 상임여왕이 여기서 선입권에 붙어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작전으로 간다면 저는 추입 타이밍이 분명히 지금 나온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세 마필입니다. 이 세 마필인데 여기서 제가 지금 복병권으로 보는 마필 물론 뭐 3번마 남도 1등도 올라올 걸음이 있는 마필이고요. 4번마 퀸브론스키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8번마 보라미가 만약에 이 서강주 기수 3km의 감량 이점을 안고 초반 자리 잡기에 성공한다면 마지막 추입 타이밍을 끌어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마필보다도 안게이트에 있는 2번마 그린팝하고 이 마필이 전개가 좀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선행 경합하지 말고요. 서두르지 않는 전개를 만약에 한다면 마지막 끝걸음을 좀 끌어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좀 근성을 가지고 뛰는 마필입니다. 싸움을 하는 마필이죠. 근데 초반에 어느 정도까지 붙어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다실바 기수가 이 그린파파고를 가지고 아예 늦출발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선행마세 마필이 앞선에 나가는데 이 마지막 추입 타이밍에서 게이트가 2번 게이트니까 뭐 안주로로 만약에 들어간다 그럼 죽음이겠죠. 근데 바깥 게이트가 바깥 주로로 빼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린팝하고도 한 번쯤의 기회는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전체적으로 좀 혼전 편성입니다. 혼전 편성이라는 얘기는 저배당과 최하배당도 좀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그 혼전 편성의 경주가요, 오히려 고배당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중만 된다면 환수는 분명히 가능한 배당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2번마 그린팝하고 5번마 스텔루나, 6번마 선셋 멜로디, 10번마 상임여왕까지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상명주입니다. 국산마 오등급 1300m 경주고요.
역시 혼전 구도의 경주입니다. 이번 주 경마가 전체적으로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상당히 혼전 구도의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결과는 지금 그렇게 안 나오고 있죠. 저배당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이게 좀 정상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뭐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편성을 상당히 잘 짭니다. 그러니까 좀 엇비슷한 마필들을 막 묶어놔 버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엉뚱한 말이 들어오면 고배당이 나오는 그런 구도들이 그게 한 2, 3월 달 경주가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4월 달 들어서면서 점차 안정화 추세를 가고 있는데 솔직히 이 편성을 딱 봤을 때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있으면 이 마필을 중심으로 전개를 예상을 하고 이 전개에 따라서 이 인기마의 구도를 깰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금주 편성은 솔직히 그 편성에서 이 경주를 주도할 마필들이 그렇게 딱 보이지 않는 그런 편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주를 주도할 마필도 별로 보이지를 않고요. 그렇다고 마필의 능력들이 아주 없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들이 다 엇비슷한데 이 마필의 능력이 엇비슷하다는 건 결국은 전개에 의해서 순위가 달라질 가망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개를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상을 할 때, 좀 사전 인기도가 좀 높은 말들, 이런 말들을 좀 처음에 색안경 끼고 많이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약점을 찾아내면 저는 뺀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많은데 이번 부경 상경주 지금 거의 최고의 인기마가 4번마 하바나제입니다. 자,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박재희 기수가 연속 기승을 해서 국산마 6군에서 우승을 하고 승군을 해서 직전 승군전에서도 2착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경주가 솔직히 이때 나왔던 상임여왕 인기 1위 마열이었죠. 오늘 이 경주에 나오는데 이 상임여왕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약했던 편선입니다. 그러니까 국산마 5군에서요. 이 약편성에서 이 하바나 제인이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말머리를 하고 마지막에 올라왔는데 뭐 그렇다고 추진력이 막강했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필이 지금 1300m 경주 거리에서 인기 1위마로 떠올랐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전적이 18번을 뛰어서 우승 1번, 2착 1번을 한 겁니다. 최근에 두 경주를 만약에 제외한다라고 치면 16번을 나와서 2착 1번을 했던 말이란 얘기예요. 국산마 6군에서. 이런 마필을 과연 강하게 볼 수 있느냐. 물론 뭐 최근에 컨디션이 좋아졌다. 그리고 마필의 기세라는 거는 무시를 못합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은요. 한번 기세가 꺾이면 답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5세가 된 마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4번마 하바나 제인이 과연 인기도에 부응을 할 수 있을까? 이 점에서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보시면 좀 엉뚱한 말들이죠. 5번마 탐라황후라든가 또는 승군전을 갖는 9번마 하만여황산 그리고 이제 강금말이죠. 2번마 톰럭키 이런 마필들이 좀 선행승부를 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번마 탐라황후는 순발력은 있는데 그렇다고 순발력이 아주 막강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순발력 좋은 마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편성에서 순발력을 갖고 있다는 건데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좀 어려운 걸음으로 보여지고 이 9번마 하만 여왕사는 저는 좀 가능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다면 꼭 맨 앞에서는 선행 승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따라가는 전개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최근 그 직전 경주 걸은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입권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좀 고질적인 스타트 문제를 좀 안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스타트가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스타트가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걸음을 더 낼 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말은 2번마 톱럭키입니다. 뭐 최근 완전 바닥권이죠.
바닥권인데 이 마필은 계속해서 4군이었습니다. 4군에서 뛴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강등이 됐었죠. 강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외곽 게이트에서 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4군으로 승군을 해서는 전혀 이 순발력이 살아나지를 못했죠. 자, 근데 이번 경주는 이 툭로키가 지금 뭐 기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4군에서 뛰었던 마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 경주 5군 경주인데 그렇게 강편성 있는 경주도 아니고 특별히 경주를 주도할 만한 강한 선행마가 있는 경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톱럭키가 여기서 선행 승부를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버틸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게이트에 이점 있는 1번마 베스트윈드, 지금 서울에서 내려간 김영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스타트가 좀 안 되면서 이제 후미권에서 놀고 말았는데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세의 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승분한 이후에 국산마 5군에서 좀 어느 정도 적응력을 좀 길렀던 그런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이 마필도 선입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전개 자체가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음에 결정력이 부족한 말이죠. 10번마 우승 강자. 분명히 뒷심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뒷심은 갖고 있는데 결정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아쉬움을 지금 남기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앞선이 그렇게 강하지 않죠. 그러니까 경주의 흐름 자체가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를 않다라는 거죠.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를 않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최고 인기마인 4번마 하바나 제인을 좀 뒤로 돌리고 보려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배팅 자체도 좀 분산 배팅이 될 가망이 상당히 좀 높은데요. 일단 마번을 정리하면 1번마 베스트윈드, 2번마 톱럭키, 9번마 하망여왕산, 10번마 우승강자까지 이렇게 네 마필을 좀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게이트의 이점이는 1번마 베스트윈드, 그리고 강금마이지만 순발력을 발휘해 볼 만한 편성을 만난 2번마 톱럭키, 그리고 승군전이지만 외곽에서 휘감고 들어올 하만 여왕산, 이 세 마필이 앞선 전개에 마지막에 올라올 10번마 우승강자의 멋진 추입을 한번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경주입니다. 네, 마필들이 가장 뛰기 어렵다는 1400m 경주고요. 역시 이번 경주도 평성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약한 편성은 아니고요. 저는 이번 경주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기마 혼전 경주로 좀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2번마 매니피송, 7번마 짱이, 그리고 11번마 인디초이스, 이렇게 세 마필 정도가 인기권의 마필이 될 거고요. 여기에 3번마 트리플 질주라든가 또는 12번마 와일드 블루, 그리고 4번마 그레이트 고 정도가 좀 도전권의 세력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인기마 세 마필이 능력상 조금은 앞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7번마 짱이도 승군전이고요. 11번마 인디 초이스도 승군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은 역시 2번마 매니피송이죠. 자, 이 마필은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기복을 보이는 마필인데 최근 걸음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 마필의 가장 큰 특징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꾹 참고 선입권에서 붙어 따라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금요 경주에서 이제 우승을 했었던 그 적도전사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이랑 같이 병합을 하는데 시종일관 압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도 상당히 좀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00m 경주 거리에서는 좀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문제는 7번마 짱입니다. 이 마필이
직전에 이제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이제 승분전을 치르는데, 데뷔전을 1300에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데뷔전을 1300에 나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뒷심을 좀 자신한다, 이런 마필이라고 봐야 되고요. 중속 기록도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일단 승군전이라는 거 하고요. 이 마필이 4세 거세만데 지금이야 승군전을 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래의 발전 기대치나 뭐 이런 거를 기대하기에는 데뷔가 너무 늦은 마필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국산마 5군, 뭐 4군까지는 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승군전이기 때문에 직전 데뷔전의 편성보다는 분명히 강해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자, 11번마 인디초이스도 역시 이번이 좀 승군전입니다. 테이크 차지 인디의 자마인데, 이마필이 작년까지만 해도 솔직히 그냥 가능성만 보여준 마필이고, 크게 어떤 그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장기 휴양을 했죠. 장기 휴양을 하고 직전 주행 심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는데 30주 만에 출전한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승군전에 나왔는데 마필이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좋은 쪽의 변화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직전 경주 같이 우승을 했었던 이제 유현명 기수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게이트가 외곽으로 좀 밀려 있다라는 단점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원래는 선행형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좋았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서는 좀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어쩌면 이 유현명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선행을 갈 수도 있는데, 저는 무리한 전개를 하지는 않으려고 봅니다. 다만 휘감고 나오는 전개를 해서 아직도 부경 경마장 외곽 주로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버 인디초스가 휘감고 나왔을 때 이 마필과 같이 붙어 뛸 수 있는 말이 2번 매니피성이나 7번 짱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마선에서 끝날 경기다라고 보는 게 이런 전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이제 11번마 인디초이스, 2번마 매니피성, 이 두 마필이 앞선에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끝날 경주가 아닐까라고 보고, 인기마인 7번마 짱이는 조금은 불안하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뒤로 완전히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제외하고 가지는 못하겠지만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국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로 보는 거는 1번마 청마 영웅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에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우후지파행으로 출전 취소가 됐습니다. 최근 그냥 꾸준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이제 추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의 지금 기대는 이유는 앞선에서 인기마들이 다 앞선에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뒤에서 자리 잡고 올라올 수 있는 말이 1번마 청마 영웅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는 거죠. 이 이외에 뭐 3번마 트리플 질주라든가 5번마 우승 멜로디, 뭐 승문전을 역시 갖는 9번마 마벨 포세이돈, 이런 마필도 호시탐탐 기회는 노리겠지만 솔직히 이런 마필들까지 다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원을 정리하면 1번마 청마 영웅, 2번마 베니피성, 7번마 짱이, 11번마 인디초이스까지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데, 역시 안정적인 전력은 2번마 매니피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부산 5경주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죠. 부산 일복의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부산 5경주는 그냥 관전 경주입니다. 배팅을 하기도 좀 어렵고요. 어느 마필을 추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 경주급에서 어떻게 잘하면 좀 좋은 배당도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이번 경주는 이제 스프린터를 뽑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전력이 지금
최근 연승을 달리고 있는 4번마 라운더 파이터가 뭐 압도적인 지금 전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후차권은 좀 오리무중인데, 제가 이번 경주를 그냥 관전으로 보는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다 나왔습니다. 이 1번에 있는 뭐 이스트 제트, 2번 게이트의 어마어마, 그리고 4번 게이트의 라운더 파이터, 5번의 미라클 드리밍, 9번 닥터카슨, 10번 블루치퍼. 다 제가 좋아하는 마필입니다. 어떤 편성이 갖다 놔도 제가 추천을 다 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쭉 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기수들도 어쨌든 탑클래스 기수들이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마필이 뭐 전개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 것이다를 예상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마를 예상하는 사람이 예상이 어렵다. 말이 어폐가 있는 거죠. 어폐가 있지만 어차피 배팅을 해야 되는 경주예요. 그런데 어설프게 그냥 제 생각 갖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배팅을 못하는 경주는요,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잘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가 그래요. 4번마 라운더 파이터가 올 거는 같아요. 근데 4번마 라운더 파이터를 갖고 어느 마필과 조합을 할 거냐죠. 이제 직전 1군 경주에서 적응력을 보였던 3번마 영웅 루이스가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아직 검증은 안 된 겁니다. 왜냐면 블루치퍼, 어마어마, 이스트제트 엄청나게 빠른 마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과 어떤 경험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영웅 루이스라는 마필은 스타트, 그러니까 순발력이 좋다라기보다는요, 중속으로 밀고 나오는 힘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1200m 단거리예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내노라 하는 스프린터 말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럼 앞서는 뭐 치열한 난타전이죠. 치열한 난타전일 때 과연 3번마 영웅 루이스가 최근의 경주처럼 자리를 잡고 뚫고 나올 수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니고, 그러면 최근의 경주처럼 계속 외곽을 삥삥 돌 거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단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10번마 블루치퍼, 이제는 7살의 마필입니다. 근데 조교를 상당히 강하게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이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블루치퍼, 어쨌든 한 세대를 풍미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도 나오고, 그러면 결국은 라운더 파이터를 놓고 점배당 마필들을 다 추천을 하고 그런 마필에 배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환수의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배당을 노리고 라운더 파이터가 입상을 못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자니 너무 위험 부담이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재미있게 관전은 하시되 배팅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경주다. 차라리 그냥 보시는 말이 있다면, 그리고 평소에 내가 응원하는 말이 있다면 그 마필을 놓고 그냥 재미삼아 배팅하는 정도. 그리고 이번 경주는요, 관전도 재미있는 경주입니다. 자, 구경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고요. 오늘 교차 경주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능력의 차이가 조금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기복마들이에요. 기복마들인데 이 중에서 지금 10번마 런파이터, 그리고 11번마 골든벼락, 저는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문제는 둘 다 레이팅이 꽉 찼다는 거죠. 둘 다 레이팅이 꽉 찼다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어느 한 마필은 준우승으로, 그러니까 2착으로 승분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보여진 걸음으로 봤을 때 이게 1600m 경주 거리이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좀 붙여뛸 수 있는 마필들, 좀 앞선에 나올 수 있는 마필들, 그리고 끈끈함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 절대적으로 좀 유리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대부분 다 기복마들이에요. 여기서 조금 인기를 끄는 말이 이제 박재희 기수가 기승한 7번마 올드 천하 정도가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지난번 경주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게 지금 13주 만에 출전했던 경주인데 너무 실망스러운데 갑자기 또 2주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가 좀 아쉬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뭐 2주 만에 출전했는데 그런 마필을 좀 강하게 본다?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직전 경주가 이 올드 천하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승군전이었습니다. 장기 휴양을 했기 때문에 승군전에서 좀 강한 상대를 만났던 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졸전을 펼쳤다. 그리고 다시 2주 만에 나왔는데 이번 경주도 뭐 그렇게 강편성은 아니죠. 강편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올드 천하가 런파이터나 골든벼락을 능력으로 앞설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 11번마 골든벼락이 최근 들어서 스타트 능력이 조금은 떨어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좀 선입권에서 붙여둬야 되는 마필인데 그리고 마지막 결정력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어쨌든 상대가 약하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경마라는 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변수들이 있죠. 레이팅이 가장 높은 50 꽉 찼다는 거 두 마필이 다. 그 두 마필이 다 외곽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11번마 골든벼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타트 능력이 조금은 떨어졌다라는 이런 단점을 좀 안고는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두 마필 조합을 깰 수 있는 전개로 깰 수 있는 겁니다. 능력으로는 저는 깰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전개로 깰 수 있는 말이 일단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9번마 해피우먼입니다. 직전 경주에 우승을 했는데 결국 상승세죠. 상승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필의 기세를 생각할 수가 있고 유연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직전 경주 1600에서 우승을 했는데 같이 싸웠던 마필들이 그렇게 좀 강한 편성은 좀 아니었다라는 그런 단점은 좀 안고 있지만 20번마 런파이터와 11번마 골든벼락의 조합을 깰 수 있는 마필이 이걸로 보이고요. 제가 좀 엉뚱하게 한 마필을 좀 보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1번마 워리어 클래스입니다. 이 마필은 지금 41주 만에 지금 나오고 있죠. 장기 휴양마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그렇게 좋은 걸음을 보여줬다?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 마필이 지금 5살이 된 마필이에요. 근데 지금이야 사전, 이제 오전째를 치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뭐 이 마필 앞으로 롱런하고 뭐 이러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보는 거는 다크납니다. 선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마필이 경주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초반에 스타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좀 문제고요. 스타트를 해서 간다라고 해도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 크게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는 이유는 이 마필이 만약에 스타트만 된다면 단독 선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독 선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마필을 한 번쯤은 좀 노릴 수도 있는 경주라는 겁니다. 왜? 이번 경주 편성이 그렇게까지 막 강하고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10번마 런파이터와 11번마 골든벼락 제가 믿고 있는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있다는데 나머지 마필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한 편성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거기에 또 하나는요, 이 워리어 클래스 이 마필의 부마가 바이언입니다. 바이언 뭐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라운더 파이터의 부마도 역시 바이언입니다. 어차피 혈통 경마이기 때문에 이런 혈통적 기대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일단 저는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네 마필입니다. 1번마 워리어 클래스, 9번마 해피우먼, 10번마 런파이터, 11번마 골든벼락. 근데 기본적으로 배팅은 10번마 런파이터와 11번마 골든벼락에 좀 강하게 가는 그런 배팅 전략입니다. 그럼 9번마 해피우먼이나 1번마 워리어 클래스는 약간 방어 정도로만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냥 배당의 메리트 이런 거를 좀 갖고 있다라는 거지 이 마필들이 능력상으로 런파이터나 골든벼락을 깨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전개로 깰 수 있는 마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도 배팅을 하는 데 있어서 마번 선택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